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구글 마지막 편 구글 5편 창사 후 처음 맞는 검색이기 구글의 미래는, 이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는 구글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해외 주식 보유 순위를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로 2조 9천억 원, 알파벳 구글은 2조 3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보유 순위는 6위입니다. 테슬라가 원래 압도적인 1위인데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익 실현을 좀 최근에 많이 한 것 같고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해외 주식 순매수 경향을 살펴보면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순매수 4위에 들어가고 있는데 알파벳의 순매수 순위는 50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은 구글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에 배팅을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가 있는 게, 검색으로만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전자 입장이고 구글은 방어자 입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배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을까요? 구글이 신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구글은 당신이 하려는 일을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 사용자들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구글에게 친구, 변호사, 의사, 가족에게 말 못할 비밀들을 구글에게는 서슴없이 물어보잖아요, 검색을 통해서. 그래서 구글이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이런 구글 신에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전을 해서 검색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갑자기 구글 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거센 도전에 구글은 코드 레드까지 발령을 하고 은퇴한 창업자까지 모아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게 되죠.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이죠.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을까요? 지난 2월에 바드가 시연을 실패하면서 좀 오해가 생겼는데, 사실 장기간 인공지능에 투자한 구글의 기술력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인공지능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금과 데이터이기 때문에 구글의 경쟁력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구글이 개발한 대표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은 버트가 2018년, 람다가 2021년, 팜이 2022년, 팜2가 2023년인데요. 이게 이제 매개번 변수가 발전하기도 했고, 팜2가 가장 이제 최근 버전인데 5,400억 개의 매개번수를 가진 언어 모델이기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품질이 높고, 그리고 구글은 인공지능의 강자이고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구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글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이 5월 연례 개발자 회의 때 기술 공개를 했을 때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회사 비전 발표하고 25개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해서 물량 공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보다 바드가 더 우수해 보인다, 이런 시장에 안심을 얻게 되죠. 근데 구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술력은 구글이 좋은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구글은 자기 파괴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구글이 과연 자기 파괴를 할 수가 있느냐, 혁신 사업이 기존 사업을 파괴한다면 그 혁신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구글의 기존 검색 방법은 불편했죠. 우리가 구글에 질문하는 이유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죠. 근데 구글은 정답 대신에 유사한 리스트를 주는 거죠. 100개의 리스트를 주면 우리가 일일이 클릭을 해서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구글은 광고료로 돈을 벌지만 소비자는 불편한 거죠. 구글은 검색 화면에 광고를 노출해서 돈을 벌고, 구글은 리스트를 100개에서 1000개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소비자가 그거 다 읽는 것도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건 사실은 정답 1개인 거죠. 그래서 구글의 챗봇인 바드는 정답을 단숨에 제시를 해버리죠. 1개를. 최대 3개를 단숨에 제시를 하죠. 제시한 정답을 토대로 이제 소비자와 이제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의 시간을 혁신적으로 아껴주니까 되게 좋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드의 단점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광고 노출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 방식보다 광고 노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자기 파괴.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그 구글 검색, 기존 구글 검색창과 바드의 대화창을 동시에 이용해서 당장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딜레마가 이제 구글의 광고가 흔들리면 골치가 아픈데, 구글의 전체 매출액은 339조 원인데 구글 검색 광고가 이 중에 195조 원, 57%입니다. 바드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제시했을 때 도대체 검색 광고 매출액이 얼마나 감소를 할까, 재앙적인 문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글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바드를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바드를 도입하지 않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게 시장을 뺏기는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구글은 검색감 광고 매출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무조건 바드를 도입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는데요. 바드 도입으로 또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챗 GPT의 쿼리당 비용이 10센트에서 30센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챗 GPT는 그래서 $20 유료 모델을 빠르게 내놨죠. 근데 구글도 기존 검색 키워드 광고보다 이 바드 도입으로 인해서 비용이 쿼리당 10배 정도가 증가하게 됐죠. 근데 구글은 사실 바드를 무료화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챗 GPT보다 불리한 부분도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바드의 비용은 분명히 감소를 할 겁니다. 구글은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자체 TPU를 쓰기 때문에요. 요즘 엔비디아 주가 그래 좋죠. 구글의 TPU는 딥러닝에 특화된 프로세서라서 데이터 처리가 효율적이고 챗 GPT보다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TPU를 만든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학습하는데 계속 이제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게 구글의 이익을 좀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죠. 단기적으로는. 구글의 가장 큰 과제는 구글은 챗봇 바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까. 이게 지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구글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죠. 알파벳의 그 부문별 매출액을 보면은 역시 전체 매출 중 구글 검색 비중이 57%로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다각화가 분명히 필요하고 구글의 주요 사업 사용자 수 추정해 보면요. 구글 검색도 많이 사용합니다. 30억 명 사용하니까. 그런데 유튜브 20억 명, 구글 맵도 20억 명, 구글 안드로이드도 한 30억 명, 구글 번역도 10억 명, 지메일도 20억 명. 그래서 사용자 수가 많은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수익은 지금 구글 검색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자 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글 주력 사업에 대한 의문인 거죠. 구글은 막대한 사용자 수를 보유한 기존 사업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다른 사업에 만약 인공지능을 적용을 한다면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 수를 확보한 다른 사업들을 인공지능 기술력으로 고도화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구글의 이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승산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구글에 거는 기대는요. 이제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해서 신사업으로 돈을 벌어라. 인공지능 전쟁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구글의 실적을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빅테크 4개 기업 시총을 확인해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순인데 애플이 143조 원,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조 원, 구글이 9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빅테크 1차 전쟁은 애플의 승리로 끝났지만 2차 전쟁은 인공지능의 전쟁이기 때문에 애플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거죠. 알파벳 구글의 매출액을 보면은 그 증가액을 봤을 때 사실 눈에 띄는 게 클라우드죠. 2022년에 전년 대비해서 클라우드만 37%로 급증했지만 나머지는 증가율이 굉장히 밋밋해서 현재 성장 동력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2021년보다 2022년에 5%가 감소했습니다. 94조 원이 90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파벳의 매출이나 수익이 좀 밋밋해졌다. 2022년 들어서. 근데 2023년 1분기 실적도 사실 되게 밋밋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2.6% 증가에 그쳤고요. 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10.3%나 감소를 했죠. 근데 고무적인 게 딱 하나 있었다면 사상 처음으로 클라우드가 흑자를 난 게 이제 고무적이긴 해서 시장이 환호를 하긴 했는데 냉정히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그 클래스 A 주식 10년 차트를 보면요. 원래 2012년에 18달러 시작해서 승승장구하고 10년 동안 계속 오르다가 2021년에 151달러까지 고점을 찍고 나서 한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84달러까지 떨어졌죠. 최근 이제 그 기술력 측면에서 구글 바드가 뭐 챗 GPT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밀리지 않는다는 그런 거 이제 보고 나서 120달러까지 반등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조금 버거운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오르려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줘야 되고 그걸 이제 인공지능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진한 구글 실적에도 불구하고 근데 투자 귀재들, 선수들은 구글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빌 에크먼이 알파벳 주식을 무려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레이 달리오도 알파벳 지분 추가 매수했고 스탠리 드러켄 밀러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둘 다 매수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인공지능 선두 기업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실적은 뭐 그냥 그런데 미래 성장성이 그렇게 중요하냐? 구글은 최근 실적도 부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광고 수익 감소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분명히 실적이 나빠지겠지만 구글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는 이 주식 투자에서는 사실 미래 성장성보다 중요한 게 없고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 구글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구글은 인공지능의 선두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섣불리 인공지능 전쟁의 승자를 예측하지 말고 선두 기업 주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수들, 투자의 귀재들은 구글 주식을 주목하고 있고 지금 매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 간의 2차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됐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